하루라도 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까이 지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친하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점점 편해지니까 본성이 나오는데 너무 싫어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고민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인성은 좀처럼 안 바뀝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을 뒤로 숨긴 채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의 진짜 본성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나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대한 빨리 잘해준다. 그 사람을 빨리 알고 싶으면 잘해주면 된다. 잘해주보면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잘해줬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본다.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늘 똑같게 나를 대해줄 것이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땐 뒤도 안 보고 돌아선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빨리 잘해주면 잘해준 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하나다. 거절을 해봐라. 약속이건 대화이건 거절했을 때 상대가 정색하거나 불편한 티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본성이 나온 것이다. 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일속만 따지고 들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거절은 부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을 지켜주는 분들이다.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고 실패는 내가 사람을 알게 한다. 두 번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 약한 사람 혹은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에게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손님으로 왔다는 것이 벼슬인 것 마냥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런 사람의 인성이 바닥인 이유는 약자는 무시하지만 강자는 떠받친다는 것이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최대한 깍듯하게 말하다가도 나이가 어리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빠르게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약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또한 나이 더 먹었다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분명 그 사람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대우를 안 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돈, 나이, 계급을 자주 따지는 사람은 인성이 바닥일 확률이 높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가던 고양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길에서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약자를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하는지 본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세게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일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자신의 태산과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은 태산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만만한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난다. 괜히 처음부터 가불이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짜증을 유도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라거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 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도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이다. 멀어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한번 그냥 넘기면 될 걸 긁어 부스러기 만든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긁어 부스러기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그냥 그거 할 바에야 나는 개인 사업하겠다.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 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힘들어.
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 합격했던 사람처럼 어줍잖은 조언을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방의 머리에 대놓고 탈탈 털어버린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짜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충고라 믿으며 경우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냥 쓱 한번 털어버리면 된다. 2번, 절대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며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야, 무슨 또 방법을 써서 그렇게 돈 빨리 모았냐? 혹시 뭐 불법적인 일 한 건 아니지? 라며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쓴다.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앞선 3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일이 맞받아쳐줄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이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그게 우리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다. 3번,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된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내가 힘들면 너도 충분히 힘들어야 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최근 합격한 친구는 수험 생활을 약 6개월 정도 했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면 야, 너무 축하한다. 6개월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축하해. 빨리 돈 벌고 얼른 같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자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와, 요즘 공무원 개나 소나 지원하나 보네. 너가 6개월 만에 붙은 거 보니까 나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붙은 만큼 뭐 페널티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에 베베 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에서는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되게 굴어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한다. 1.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라.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이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른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간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 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 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이다. 3.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라.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이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4. 더 못되게 말해라.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단 나은데 라고 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 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줘라.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유재석. 나에 대해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숨깁니다. 이건 동물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저희 모든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제 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죠. 그래야 마음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상대도 상대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떤 본성을 가졌건 내가 가진 본성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본 모습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제 주변에는 고귀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성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성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평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아끼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읽고